직접 재료 원가의 차이 분석. 자, 여기에서도 요 안에 있는 요 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표를. 재료 원가의 차이는 재료 원가 가격 차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었죠? 실제 수량에 있어서, 실제 투입된 수량에 있어서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라 그랬죠. 자, 실제 가격과 이렇게 요거는 보충 설명의 표고요. 실제는 표가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요 박스예요. 요 안에 요 박스예요. 그래서 박스에서 이게 너무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뭐 차이가 나려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T자를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T자를 그리는데 실제 투입량에서 그 표준 원가와 실제 가격과의 차이가 우리가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다. 이건 사실 구입 가격 차이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이 교재에 따라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교재들도 있고 이걸 뭐 단순히 한 교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량 차이는 어떻게 했죠? 수량 차이는 표준 가격에서 실제 투입량과 표준 투입량과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량 차이예요. 수량 차이. 그래서 가격 차이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까지를 우리가 가격 차이라고 하는데 요 뒷부분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 차이 부분과 수량 차이 부분이 혼합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혼합된 부분을 소위 뭐랄까 분석하지는 않고요. 이 전체를 다 가격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입량에서 때 구입할 때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율과 관계없이 이거는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차이고 요거는 수량 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T자를 이렇게 잘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 재고자산 평가할 때 거기에서도 가격 차이, 수량 차이가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실제가. 자, 그래서 재료 가격 차이, 주어진 재료의 수량에 대한 지불된 것과 설정된 표준에 따라 당연히 지불되어야만 하는 것과의 차이다. 말을 좀 어렵겠는데 실제 구입한 양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 구입한 양에 있어서의 표준 가격과 구매 가격, 실제 가격과의 차이. 이해가 훨씬 쉽죠? 물론 이거는 순수 가격 차이와 가격, 수량, 혼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은 잘 하지 않는다. 이 전체를 다 가격 차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차이, 이런 건 뭐 능률 차이를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재료 수량과 설정된 표준에 따라 이용되어야 할 수량 차이를 실제와 표준과의 그 차이를 뭘로 표시한다? 표준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게 중요해요. 실제와 표준 투입량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샀을 때 이미 결정됐죠. 이거. 그죠? 이제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공장 투입할 때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실제 표준 가격으로 따진다. 왜? 이쪽은 이미 차이 분석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차이 분석은 어디로? 구매 부서에서 분리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려준 이 T자를 잘 그리셔야 돼요. 박스를. 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가격, 직접 재료 차이, 이게 보통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격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직접 재료원가의 가격 차이, 직접 재료원가의 수량 차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원재료 시장의 공급과 수요 차이. 이건 내부적 요인보다도 외부 시장의 요인이라고 했죠. 구매 담당자의 업무 능력. 그죠? 구매 담당자의 업무 능력일 수도 있고, 또 구매를 로트 단위 크게 대량 사느냐 아니면 잠깐 조금씩 사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 생각하면 1년치를 미리 사두면 당장에 싸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창고에 쌓아놔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주일 단위로 막 산다 이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겠죠. 또 시장 가격이 변화무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표준 설정 시 표준 재료의 품질 수준과 실제 구입한 원재료의 품질 차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좋은 고가의 원재료를 구입해서 하면은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팔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타켓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산할 때부터 이건 고가로서 그 고급 시장, 백화점이나 아주 고급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품을 출하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제품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막 입어도 되게 좀 값싸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부터 제품 설계, 생산 전에부터 이 계획이 섰겠죠.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수량 차이. 생산 과정의 원재료의 비효율적인 사용. 요거는 그 원재료의 질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공장 그 생산지 근로자의 그 미숙함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아주 노련한 숙련된 그 생산지 근로자는 뭐 이런 재료 뭐 손실이 하나도 없는데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하다가 사고도 많이, 또 기계에도 고장 내킬 수도 있죠. 또 비일축 생산 중이 아니라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계가 자꾸 고장나, 노후가 돼가지고. 그래도 원재료가 자꾸 가다가 물리면 또 못 쓰게 되죠. 또 가다가 또 물리면 못 쓰게 되죠. 기계 고장나면. 그죠? 그런 요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분석을 하면은 나온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이들이 왜 발생되느냐, 왜? 이것을 규명해서 이것을 소위 관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기계가 문제니까 기계를 교체해야 되겠다. 아니 원재료를 그 질 좋은 걸 사다 써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식당에 갔더니 생선찌개가 나오는데 영 맛이 떨어져. 왜 그럴까? 생선 질이 별로 안 좋은 거를 사다가 자꾸 하니까 맛이 떨어지고 냄새가 쿵쿵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시장 컨대 가가지고 아주 싱싱한 거 화로를 사다가 찌개를 끓이면 맛이 훨씬 좋겠죠. 그죠? 뭐 그런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식당에서의 제품의 질, 밥이 왜 맛있고 반찬이 맛있고 뭐 이런 거하고 따지면 돼. 이게 뭐예요? 원재료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그 요리사가 수준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 갖추고 있는데 사장님이 원래 저기 돈을 조금 줘서 일도 성실히 안 할 뿐만 아니라 시장 가서 그냥 물건 사는 것도 대강 썩기 직전에 물건 사다가 음식을 하면은 맛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났지 분석하는 게 우리 관리에게의 핵심이에요. 그게 기업 경영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만한 회사, 조만한 공장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사장님 머릿속에 사실 다 들어있는데, 종업원 수가 많아지고 공장에 생산하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일일이 다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이 필요하고, 이 사장이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공개돼 가지고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문서화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로 알고 있다가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알려줘야지 했는데 아빠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알려주기 전에 꺾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 음식점 같은 데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 가문의 비법인데 아버지가 이제 끝까지 자식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런다 그러죠. 자식한테도 안 알려주고 마누라한테도 안 알려주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표준 설정지, 원재료 품질과의 차이, 점진적인 기술 혁신 등. 자, 이게 기술 혁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국수 만드는 게 옛날에는 뭐 시골서 뭐 저기에 빻아서 뭐 돌려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뭐 햇빛에 한참 해서 말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다 말려가지고 딱 말려서 나와서 탁탁 잘라서 넣는다. 그런 기계가 나왔다 하면은 수량 차이가 확 또 나겠죠. 어쨌거나 자, 가격 차이 책임. 일반적으로 구매 담당자는 상품에 대한 지불 가격에 대한 통제권, 이거는 상품이라고 보면 아니고 원재료에 대해서 원재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매입을 통한 롯 사이즈, 그러니까 매입을 뭐 이렇게 묶음 단위로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랬죠. 사용된 인도 방법, 이용 가능한 수량 할인, 세도 주문, 구입 재료의 질 등이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꼭 이게 가격 차이가 구매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되면은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또 생산 관리자가 시간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트럭보다는 항공으로 수송을 요청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 그럼 빨리 해외에서 수입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단가가 확 올라가겠죠. 또 경제적 수량을 벗어난 구매를 강요.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한 달치씩 구입을 하면은 정해진 그 가격대로 쫙쫙 구입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가지고 빨리 생산해야 돼서 이거 빨리 좀 구해줘. 이럴 경우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생산 관리자 쪽에서의 부담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원인은 생산 쪽에서 갑자기 그 뭐 수량을 늘려달라 했다거나 또는 주문을 이것도 생산 담당자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왜? 갑자기 판매 부서에서 이게 특별 주문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가격을 2배를 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런 것을 분석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수량 차이의 책임. 나는 재료 원가의 불리한 수량 차이의 책임이 없다. 당신이 값싼 열악한 품질의 재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자꾸 고장나거나 또 그 노동자가 쓰는데 자꾸 재료가 잘못돼가지고 뭐 중간에 부러지고 또 녹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이제 종업원 훈련 부족해서 이건 그 생산직 근로자가 아주 그 일을 잘 못해. 또 설비 유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맨날 고장나고 그리고 막 기계가 잘못 돌아가가지고 재료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이럴 수 더 쓰일 수도 있죠. 또한 당신의 스케줄링 잘못으로 재료를 고가로 긴급 구매했기 때문에 불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다. 왜? 긴급 구매니까 2배 비싸게 부를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 분석이라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지? 분석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이 경영자의 능력이고 관리자의 능력입니다.